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물려있는 대한항공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려줄게. 자,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시청하자. 1. 실적은 빠졌는데 순이익은 늘었다고? 2025년 2분기 대한항공의 실적은 숫자만 보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5% 줄어든 3,990억 원, 매출도 소폭 감소했다. 여객 수요는 비수기, 화물도 물량 위축 이쯤 되면 실적 쇼크 아닌가 싶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다. 순이익은 오히려 13.4% 증가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실적이 빠졌는데도 이익이 늘어난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하나다. 지금 시장이 보는 건 단기 실적이 아니라 비용 구조와 사업 구조의 변화다.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증액에 가깝다. 연료비는 20% 가까이 감소했고 환율 하락이 외화 비용을 줄였으며 정비비와 인건비는 신기재 도입과 인력 재편을 통해 조절되고 있다. 이건 단순히 운 좋게 돈 벌었다는 게 아니다. 대한항공이 이익 체질을 바꾸고 있다는 시그널이다. 수익은 약해졌지만 이익은 오히려 더 잘 지켜낸다. 이게 진짜 기업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다. 그리고 그 시그널을 가장 먼저 읽는 건 언제나 돈을 먼저 움직이는 쪽이다. 기관과 외국인이 연초부터 조용히 들어오고 있는 이유, 지금부터 밝혀진다. 동남아는 죽었는데 일본, 중국 노선은 터졌다. 2025년 2분기 대한항공의 국제선 여객 지표는 얼핏 보면 정체다. 총 공급 ASK은 마이너스 0.9%, 실제 탑승 수송량은 마이너스 0.2%, 단가는 마이너스 1.4% 하락했다. 동남아와 유럽 노선은 전년 대비 각각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4% 감소하며 확실히 부진했다. 그런데도 여객 부문은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왜일까? 답은 일본과 중국 노선에 있다. 중국은 무비자 입국 허용 정책이 계속되면서 한국인 여행 수요가 회복됐고, 일본은 고베 노선 신규 취항 등으로 간사이 지역 수요를 선점했다.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노선은 수요 감소를 상쇄할 만큼의 공급 조절로 수익성을 유지했고, 중국 노선은 오히려 매출 증가를 기록했다. 여기에 환승객 수요도 늘면서 장거리 프리미엄 수요 방어에 기여했다. 단거리 수요의 회복, 프리미엄 수요의 회복, 공급 조절 전략,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지면서 2분기 여객 수익성은 오히려 안정된 흐름을 보였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3분기부터는 본격적인 하계 성수기에 진입한다는 점. 이미 미국, 유럽 유학생 수요가 터지고 있고, 방한 외국인 증가, PR 좌석 확대 등도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2분기는 방어전이었다면 3분기부터는 진짜 실적이 터지는 구간이다. 시장도 그걸 알고 있고 주가도 선반영 중이다. 3. 화물은 부진한데 단가는 상승? 이게 가능한 이유. 이번 2분기 대한항공 화물 부문은 전체 물량 기준으로 보면 확실히 빠졌다. 수송량 FTK은 마이너스 5.0%, 공급량 AFTK도 마이너스 2.5% 감소했다. 게다가 소액 면세 제도 폐지 이후 중국 홍콩발 전자상거래 물량이 크게 줄면서 시장의 기대는 더 낮아졌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다음이다. 단가 일드는 오히려 전년 대비 1.3% 상승한 것이다. 물량은 줄었는데 단가가 오른다. 이건 구조적으로 뭔가 다르다는 뜻이다. 핵심은 선제적 공급 조절이다. 해운과 달리 항공화물은 탄력적으로 기재 운용이 가능하다. 수요가 약하면 바로 기재 줄이고 노선 조정해서 단가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업종이라는 얘기다. 게다가 대한항공은 시커머스 외에 다양한 루트와 품목을 개발 중이다. 전자상거래는 부진했지만 대체 수요와 피프리미엄 루트를 활용한 포트폴리오 다변화 전략이 이번 분기에 실질적으로 작동했다는 의미다. 이건 단기 이슈에 휘둘리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화물의 채산성 방어가 가능하다는 걸 증명했다는 점이다. 3분기에도 화물 업황이 불확실할 수는 있다. 하지만 수익 구조의 근육은 이제 만들어졌고, 그건 주가에 더 큰 안정성과 신뢰를 부여한다. 4. 미래의 세타나 목표주가 나란히 3만원 외친 이유. 대한항공의 현재 주가는 약 24,850원 7월 11일 기준. 그런데 미래에셋증권과 하나투자증권 두 메이저 증권사가 동시에 내놓은 목표 주가는 3만원이다. 이건 단순한 밸류에이션 계산이 아니다. 그 안엔 아주 구체적인 숫자와 방향성이 들어있다. 먼저 미래에셋은 2025년 연결 기준으로 순이익 1조 1,590억 원, EPS 3,139원, PER 7.9배를 기준으로 목표 주가를 산정했다. 하나투자증권도 별도 기준이긴 하지만 비슷한 수준의 1.3조 원 내외 순이익을 추정하고 있다. 핵심은 이거다. EPS는 줄었는데 PER은 보수적이다. 시장이 불확실하게 보는 항공업에 대해 둘 다 과도한 기대 없이 실적 회복 구조 전환에 기반한 20% 상승 여력만 제시한 것이다. PER 7.9배는 높은 숫자가 아니다. 현재 시장에서 항공운송 업종 평균은 10배에서 12배 수준. 게다가 이익 체질이 바뀌고 방산우주 사업이 본격화된다면 멀티플은 그 이상으로 리레이팅될 여지가 크다. 즉 지금의 목표주가 3만원은
오히려 가장 보수적인 상한선일 수 있다. 시장 컨센서스보다 낮은 기준으로 계산했음에도 두 증권사가 동시에 매수 의견을 내는 이유는 하나다. 지금 대한항공은 단순히 실적을 쫓는 종목이 아니라 멀티플을 재정의하고 있는 종목이라는 것. 가치는 재평가되고 있고 시장은 그걸 막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이젠 항공사 아니라 항공우주 기업입니다. 대한항공을 아직도 여객과 화물만 하는 전통 항공사로 본다면 지금 이 회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전혀 못 보고 있는 것이다. 이 회사의 진짜 변화는 숫자보다 구조에서 시작된다. 바로 항공우주 기업으로의 전환이다. 이미 대한항공은 무인기 양산, 군용기 정비 및 개조, 헬기 성능 개량 사업, MRO 정비, 수립, 분해 점검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게다가 민항기 엔진 MRO 공장은 2027년까지 연간 처리 능력을 3배인 360대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건 단순한 신사업이 아니다. 국방과 민간 수요 양쪽에서 반복적 안정적 매출원이 생긴다는 뜻이다. 여기에 정부 주도의 방산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도 높다. 기체 개조, 드론 군집 운용, 첨단 항공기술 역량까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국내에 많지 않다. 대한항공은 사실상 한국의 보잉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다. 지금 이 변화는 시장에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주가에는 아직도 여객 수요나 화물 단가만 반영된 상태. 하지만 이 방향이 확정되는 순간 시장은 증권가 목표주가 3만원을 넘어 아예 새로운 멀티플을 줄 가능성이 높다. 그날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날을 미리 사는 투자자들이 벌써 차트를 만들고 있다. 6. 연료 비환율 하락 아시아나 통합 시너지 주가 폭발 트리거. 실적이 좋다고 주가가 항상 오르진 않는다. 하지만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질 때 주가는 먼저 반응한다. 그리고 지금 대한항공은 그런 환경의 중심에 서 있다. 먼저 연료비. 2025년 2분기 기준 항공유 단가는 전년 대비 약 20% 하락했다. 운항은 비슷한데 연료비가 줄었다는 건 마진이 자동으로 개선된다는 뜻이다. 다음은 환율. 원화 강세 흐름이 본격화되면 대한항공처럼 달러 결제가 많은 회사에겐 명백한 이익이다. 수입 비용은 줄고 외화부채도 줄어든다. 한마디로 비용 구조가 이중으로 가벼워진다. 그리고 마지막 조커카드 아시아나 항공통합이다. 2025년부터 아시아나 실적이 반영되면서 연간 매출은 26조에서 27조 원대까지 단숨에 상승했다. 기체 통합, 인력 효율화, 노선 재배치 등에서 시장이 아직 다 반영하지 못한 시너지가 줄줄이 대기 중이다. 비용은 줄고 외형은 커지고 지위는 올라간다.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 그리고 지금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겹치는 골든크로스 구간이다. 시장에서 이런 타이밍은 자주 오지 않는다. 그래서 두 증권사가 동시에 매수를 외친 것이고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것이다. 7. EV/BITD의 4.2배, PBR 0.75배 역대 최저 구간에 머물고 있다. 이 모든 변화를 시장은 알고 있을까? 이미 주가가 올랐으니 반영된 것 아닐까?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숫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현재 대한항공의 멀티플을 보면 EV/BITDA는 4.25배, 12개월 선행 PBR은 0.75배 수준이다. 과거 주가 저점에서나 볼 수 있었던 밸류에이션이다. 실적은 회복 중이고 사업 구조는 바뀌고 있는데 여전히 재무제표 기준으로 보면 저점이라는 얘기다. 시장은 보통 이 정도 실적 개선이 보이면 PBR 1배는 무난히 회복하고 항공사 기준 EV/BITD의 6배 이상도 가능하다. 특히 항공우주방산 등 프리미엄 멀티플이 붙을 수 있는 요소들이 차근차근 반영되기 시작하면 3만원은 목표가가 아니라 시작점일 수 있다. 지금 시장이 대한항공을 바라보는 시선은 아직도 절반쯤은 화물 시황과 여객 단가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진짜 고수들은 멀티플이 언제 바뀌는가 그 순간을 기다린다. 지금의 대한항공은 단순히 올라갈 기업이 아니라 평가 방식 자체가 바뀌어야 하는 기업이다. 그리고 시장이 그걸 깨닫는 순간 지금의 숫자는 그냥 바닥이 된다. 오늘 영상이 대한항공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 다음에 또 만나자. 굿바이.